원가 120원에 만들어서 10,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우리도 솔직히 지금 이거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커피 팔아야죠. 그렇죠. 저도 커피 파블로 갈래요. 아무리 2019년 발언에 자기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양념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명백하게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고 커피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후벼파는 발언입니다. 지지율이 좀 변동이 있어야 저게 달라질 텐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이란이랑 경기할 때 이란이 맨날 침대 축구하다가 우리나라가 꼴딱 이렇게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더니 우리나라 축구 선수 진짜 아파서 누워있는데 막 끌어잡아서 일으켜. 일어나라고 막. 어제 토론회는 다 보셨습니까? 중간중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중간중간 봤어요. 중간중간 네, 네. 중간중간 보셨군요. 네. 네네네. 자, 총평? 총평이요. 네. 아 이게 토론이 이게 진짜 간신히 봤어요 사실. 간신히요? 네, 그 대단히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까지가 안 들어가지고 일단 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여유 있게 이기기 때문에 이게 침대 축구로만 가도 이긴다. 이제 이런 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이게 뭐가 날선 공방이 오고 가야지 거기에서 드러나는 어떤 내용들 혹은 의혹들 뭐 이런 것들 또 혹은 지적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날 텐데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를 그냥 두루뭉술한 얘기로만 계속 시간을 보내가지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좀 나중에는 좀 이제 이거 다 보고서 유권자의 표심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토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네. 어제 보면서 저는 그 커피 120원 얘기도 좀 재미있었고 네. 그리고 호텔 얘기가 참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웃겼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So what?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 어쩌라고 보셨어요? 봤죠. 그리고 왜 이렇게 국민의힘 출신들은 극단적이십니까? 뭐 이 얘기도 있었고. 처음에 저는 그거 보고서 놀랬는데 나중에는 저 딥페이크는 아니겠지? 뭐 이런. 딥페이크는 정말 딥페이크 생각하면 저는 계엄 때가 생각나가지고 계엄 때가 생각나서. 근데 정말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분 경제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토론을 할 때마다 그 얘기도 했었어요. 저는 저분 말 잘한다고 하지만 날선 얘기 이런 얘기만 잘하셔가지고 주목받을 때 그때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토론에서 토론 잘한다는 얘기는 난 못 들어봤다. 저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논란이 됐던 거는 오히려 뭐 대한민국 원화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기축통화국 될 수 있다. 그게 그때도 이거 지금 고등학생 수준만 돼도 이게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못한다.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그리고 개항에서 토론할 때에도 김포공항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비행기 수직 이착륙 얘기하고 맞아요.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냥 그 수준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기하면서 작가님이 댓글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빵 터졌는데 어떤 댓글이요? 유튜브 댓글 중에 있었어요. 호텔 사장님만 드럼통에 들어가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적의 경제학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요? 딱 그거 아닌가요? 그럼 그 호텔 사장님은 뭐가 돼요? 근데 돈은 돌았죠? 이렇게 되는 제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노쇼 해가지고 돈은 또 뽑아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그 노쇼했던 사람들은 범죄자나 파렴치범이 아니라 경제 순환을 이끌어내는 아주 애국자셨네. 그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상식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텔 사장님은 돈만 돌려주고 돈은 돌렸잖아요. 그 사장님은 정말 망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거 없이 들어온 척만 해도 무한동력으로 계속 돈다. 맞아요. 이런 정도면은 경제학이라는 걸 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그냥 자연빵으로 굴러가는 거였어. 새로운 경제학입니다. 우리는 왜 걱정했고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그렇죠. 어제 뭐 대호각성했습니다 진짜. 그냥 돈 넣었다가 돈 빼면 돼. 그렇지. 그럼 막 돌아가.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돈다 싶은 데는 정말 전문 노쇼꾼을 집어넣으면 돼. 맞아요. 다 살아 그럼. 그러니까요. 지역 경제가 어렵다? 노쇼하는 사람을 섭외를 하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로 소고기 많이 사면 돼요. 법카를 아예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카를 주고 주고서 이틀 뒤에 취소합시다 이렇게.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근데 이걸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이제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지원금 1억씩 드릴게요. 라고 해. 그럼 그걸 믿고서 돈이 돌아. 안 줘.
그래도 순환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계속 돌아가죠.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통닭 가게는 계속되고 문방구 가게 계속되고 침대 가게 계속되고 그다음에 호텔은 계속 노쇼야. 그러면 이거는 경제가 아니라 종교예요.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사이비 종교 같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준석 후보 얘기. 논리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무슨 신앙의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걸 쉴드 친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커피 원가 발언도 작년에 있었던 대파 발언이랑 저는 굉장히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맥락을 봐야지. 민주당은 왜 공격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쉴드를 칠 때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맥락을 봤으면 본인들도 얘기도 꺼내지 말든가. 그때도 물가 안정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서 순차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선회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다. 대파 가격도 모르고 실물 경제도 모른다라고 그냥 딱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백한 말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랬다. 인정하면 돼요. 원가 개념 모른다. 내가 그래가지고 말이 이상하게 나가서 자영업자들에게 상처 줬다. 미안하다. 호텔 사장님들에 대해서도 죽어라 하는 것처럼 됐는데 미안하다. 뭐 이러시면 되잖아요. 호텔 사장님들도 황당하고 커피 파시는 자영업자분들도 황당하죠. 저는 그 호텔 사장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 들었던 게 그 법적으로 그런 사건들 많거든요. 노숙자 한 명 초빙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법적인 채무를 다 갖다 엎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버리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호텔 사장님은 도대체 뭐가 되나? 그 공공재였어 알고 보니까 호텔이. 그죠? 모두의 경제를 위해서 참 그것도 안타깝고 커피 원가도 원가 개념을 알고 계실까? 그분은 지금 커피 사장님들도 난리 났는데. 그게 뭐 허위 사실인 것처럼 막 전혀 그게 아닌 것처럼 그 원가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원두에 대한 원가 개념 물론 2019년 발언이기도 하고 자기의 치적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 양념이라든가 뭐 MSG를 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웃겨. 그러면 5년 전에 원두의 원가였으면 그 5년 전에 커피는 8,000원에서 10,000원이었다는 건가요? 난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 지금도 8,000원 10,000원 하는 그 커피숍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직접 안 사드시나 봐요? 본인 돈으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들은 얘기니까 그렇죠. 제 얘기는 저희는 아닙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추측이 들었다는 거죠. 저희는 이상하다. 법카잖아요. 그러게. 그것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였구나. 네, 법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맥락을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지랭이 같아가지고. 법카잖아요. 그렇구나. 네. 하여튼 돈은 돌았네. 그죠? 법카로요. 법카로 돌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였어. 정말 보면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제 끊으세요. 토론회를 좀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뭐 실망하신 분도 있다고 하시고 뭐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정치인이 토론도 잘하면 좋겠죠. 또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다른 후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뭐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분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근데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일단 김문수 후보가 또 정직해 보이는 분도 또 장점이고 또 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보고 또 뭐 후보가 또 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그 후보를 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그 후보를 또 더 좋은 점을 또 보면서 또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럼요. 예. 저도 그래서 사실 그래요. 누가 내 마음에 쏙 들게끔 행동하는 건 내 애도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안 그러고 그잖아요. 가족끼리도 그거 안 되잖아요. 부모님도 저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왜 납득이 되지? 진짜로. 농담이고 저는 이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반영해주기 위한 것도 내가 이해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부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두의 열망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한 수천만 명씩 되는 게 한 후보에게 모였을 때 정말 모두에게 찰떡같이 탁
탁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당에서 후보가 선출되었을 때 그 후보는 그 당원과 정강 정책이 담겨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자체를 당과 혹은 신념과 일치시키진 말아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지나가고 신념은 영원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의 신념을 구현하기에 그래도 지금 후보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밀어줘야지 내 맘에 안 들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민주당 찍으실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기에는 나도 그거에 따르는 책임을 다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선거하는 거. 나는 투표하기 싫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도 알아요. 그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도 알겠지만 선거를 하지 않고 나서 괴로우신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응원하는 것이고 저는 제 신념을 응원하기 위해서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보면 저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저기 그 이재명 후보의 친중국 성향 그리고 중국과 대만과의 그 상황에 대한 부분, 친중국 성향에 대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했어요. 자, 중국과 대만 문제, 이 양안 관계가 굉장히 지금 화약고처럼 돼 있잖아요. 네. 이거 단순하게 그냥 중국 대만하고 잘 지내가지고 쉐쉐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었거든요. 이거는 양안 문제는 화약고예요, 화약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안보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지나가는 이 물동량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는 눈 딱 감고 그냥 쉐쉐 그냥 한번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또 뭘 또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냐? 또 이렇게 또 두루뭉술하게 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고 침대 축구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식으로 얘기는 저도 뭐 한 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얘기한 게 뭐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게 무슨 얘기야? 왜 못 알아듣세요? 맥락을 들으면 뭘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시간 때우기 하십니까? 극단적이시네. 그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든지 극단화시키시네. 아유, 이렇게. 왜 상대방 왜들 이러시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 좀 하세요. 뭐든지 극단화시키시네. 요게 이재명 후보의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거 하나만 가지고 시간 때워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참담했죠. 그래서 네. 저 정도 해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위기감이 들어야 되는데 지지율이 좀 변동이 있어야 저게 달라질 텐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이란이랑 경기할 때 이란이 맨날 침대 축구하다가 우리나라가 꼴딱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언제 내가 아팠냐는 듯이 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더니 우리나라 축구 선수 진짜 아파서 누워 있는데 막 끌어잡아서 일으켜. 일어나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토론 제대로 된 거 보고 싶다. 토론에 대해서 비판하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지율이 5% 안으로만 딱 붙어봐요. 뭐 극단적이시네. 아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십니까? 너무 단편적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해. 갑자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할 걸요? 그럼요. 막 AI 100조 공약 막 진짜 공부해가지고 나타날 거예요. 그럼요. 지금 무슨 호텔 경제학이 어디 있어? 뭐. 어제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지지자들 중에서도 막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바로 사과했을걸요.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그 여론이잖아요. 그게 민심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거 굉장히 잘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선거 캠페인으로 그런 걸 잘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반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 커피 원가에 대해서도 왜 맥락 모르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닌데도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저는 작년에 선거를 뛰었잖아요. 그때 대파 발언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하는 거를 몸으로 겪었는데 진짜 겪으셨잖아요. 그럼요. 저는 진짜 그 맥락을 비틀어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 지지자분들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명함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명함을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더니 제 보는 앞에서 명함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집어던지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더니 대파 가격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웃긴 게 그분은 집어던지셨는데 또 땅에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제가 주워야 돼. 그래서 아. 주워서 기분 좋아지셨을 때 다시 뵐게요. 이제 이랬던 거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냥 뭐 맥락도 모르냐 이러고 넘어가도 아무도 이렇게 더 얘기 안 할까에 대한 안타까움 똑같은 잣대로 보면 이것도 굉장히 그 정도 반응 나올 만한 얘기 아닐까요? 모르죠. 이제 그때 그분이 뭐 핑계만 걸리면 그냥 뭐 욕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셨을지 아니면 정말 그 대파 가격에 분노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대파 가격 때문에 분노하셨으면 이번에 그 커피 원가 발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하고 계실까 문득 또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커피 발언은 아무리 2019년 발언에 자기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양념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명백하게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고 커피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 마음을 후벼 파는 발언입니다. 그게 굉장히 좀 그런 게 저가 커피점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제가 신문만 봐도 이거 알아요. 거기서는 마진이 전혀 남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원가 뭐 이게 종이 컵 테이크아웃 할 때 컵이랑 뭐 원두랑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반영됐을 때 결국은 자기 노동 가치만큼을 반영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 노동 착취라 그러거든요. 나는 그냥 계속 갈아 넣기만 하고 그냥 손해만 안 보면은 다행이다. 아메리카노에서 거의 그렇게 봐가고 이러는데 거기서 원가 120원에 만들어서 8,000원, 10,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우리도 솔직히 지금 이거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커피 팔아야죠. 그렇죠. 저도 커피팝으로 갈래요. 그렇죠. 원두 120원 원가 가는데 찾아가지고 저도 8,000원에 팔래요. 그럼 이 우리나라의 닭백숙 사장님은 없어요. 다 커피 사장님이지. 그렇게 해서 바꿨대잖아요. 자, 어제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를 건드렸죠. 대북송금? 대북송금.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는데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대북에다가 대북송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모르는 게 나도 경기도지사 2번이나 해봤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억지 기소입니다. 억지 기소예요. 라고 얘기를 억지 기소래. 억지 기소. 근데 억지 기소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근데 기소야.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았잖아요. 억지, 조작 이렇게 항상 했었는데 일단 이번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그 부분은 유죄라는 게 일단 확인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 개정에서 날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제 법을 없애죠. 그렇죠. 지금 그거는 형량만 남았다 뿐이지 유죄라는 건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억지예요?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말이 틀렸다는 게 일단 확인됐죠. 네. 그럼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더 민감해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 쪽에서 누가 뭐 정치자금법으로 돈 받았다 그러면 그게 뭐 본인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거는 누군가가 개인 비리로 돈을 먹는지 마는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 알지 몰지 모르지만 이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 행정력이 동원돼 가지고 대북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북 사업을 했을 때 지사가 전혀 모르게 대북 사업이라는 게 진행될 수 있는가라는 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핵심을 비껴가는 그런 식으로 피해가느니가 그러니까 이제 정면으로는 해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 지사가 모르게 아니 관 내에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럼요. 대북 사업인데 대북 사업인데.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민감해요. 근데 나중에 딱 봤더니 대북 사업이 돼 있어. 지사인 나는 모르는데 그게 돼요? 근데 관내에 있는 보도블럭 깨진 건 다 아신다는 분이 그거는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대북 사업이라는 게 그 이재명 후보의 방북 추진과도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막 나는 막 낮잠 자고 있는데 옆에서 막 부지사가 흔들어 깨워가지고 지사님 오늘은 북한 가셔야 됩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오늘은 북한 가나? 가볼까? 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옆집 마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부터 사전에 상호 협의가 돼가지고 추진됐을지는 상식의 문제일 텐데 이런 것들이 전혀 모르게 추진될 수가 있을까? 아무 대가 없이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억지 조작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하다 보니 이 최근에 이 법 개정한 것까지 아울러서 보면 억지 조작 이렇게 한 거를 결국은 법을 바꿔서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잖아요. 네.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확정 판결은 아니고 항소심까지 나왔죠. 네네. 네. 항소심까지 네네, 네. 징역 7년 8개월이 나온 상황이고 그 안에 제가 쭉 판결문을 쭉 읽어봤는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 전 회장의 그 증언들이 쭉 나와요. 네. 그럼 상당히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진술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다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몰랐을 거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비해서 알았을 것이라는 그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거고. 그게 사실 그 예전에 민주당 출신 이수진 의원인가? 그 있잖아요. 동작이었던. 네. 그분도 백현동 사업 관련한 발언이긴 했지만 인허가권자가 모르는 게 어딨냐. 그렇죠. 인허가권자는 못 빠져나간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서 정점에 자기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이루어졌던 그 거대한 사업들을 나는 모른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보도블록만 보고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2번을 했잖아요. 바로 예. 직전에. 예. 바로 직전 전전이죠. 남경필 지사가 중간에 한 번 있었으니까 경기도지사를 2번이라고 했던 그 직전 선임 경기지사가 저도 대북 사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어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딱 잡아 떼시냐.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딱 잡아 뗍니다. 그렇죠. 여기에 포인트는 그런 일 자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라기보다 저는 몰래 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몰래 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알게 줬겠죠. 아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가지고 줘가지고 지금 처벌을 그렇죠. 징역 7년 8개월 받았는데 지금 뭘 어떻게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서 다 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러게요. 뭘 보고 쌍방울이 이화영 부지사를 보고 그 수많은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민간업자나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 전혀 모르게 이재명 지사 정치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막 업적이 생겨. 막 눈 뜨고 일어나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업적이 생겨. 이게 뭐지? 개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개꿀? 뭐 이런 거. 너무 이게 상식을 벗어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래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는 걸로 주목받았고 엄청 주목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는 걸로 또 야당을 또 먹었죠. 근데 그분 자체에 대한 검증이라는 게 그 두 분 대통령에 대한 일과 맞물려 가지고 가려져 있던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가지고 이재명 그래도 뭐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관성이 지금 더 작용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 자체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막 너무 싫어가지고 난 그래서 그 반대에 있던 사람 적은 친구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분은 내 친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랑 잘 맞는지는 또 평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법을 막 바꾸셨던 것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또 그거대로 평가를 하셔야죠. 저는 상식선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누가 싫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벌을 주셔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반작용으로 상을 준다?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